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던 조선 성종 11년, 한양의 종로 내거리에서 한 여인의 짧은 생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우동, 당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음란한 행실로 단죄받은 요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는 단순히 시대의 규범을 어긴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어우동의 삶은 한 인간의 존엄과 욕망이 가혹한 시대의 굴레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는 비극적인 서사였습니다. 어우동은 1440년경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박구마. 아버지는 명망 높은 사대부 가문이 승문원 지사 박윤창이었고 어머니는 왕실 종친의 외손녀인 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사대부였으며 외가 또한 왕실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권문세가였습니다. 이처럼 화려한 배경 속에서 태어난 박구마는 어린 시절부터 시와 서화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타고난 총명함과 더불어 그녀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지식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규수가 아니라 글과 그림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줄 아는 예술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였지만 실상은 한치의 빈틈도 허락되지 않는 금빛 울타리 안에 갇힌 삶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인으로서의 삶은 오직 가문이 명예를 잇고 남편을 잘 보필하며 아들을 낳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지적 욕구는 밖으로 표출될 수 없는 채 내면 깊은 곳에 응어리처럼 쌓여갔습니다.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나마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그것 역시 규방 안에서만 허용되는 조심스러운 취미에 불과했습니다. 이 금빛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종실 제한대군의 손자인 태강수 이동과 혼인하게 됩니다. 이는 왕실과 명문 사대부 가문이 완벽한 결합으로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안정과 행복만이 가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결혼은 그녀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이 결혼을 통해 억눌렸던 삶의 답답함이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혼 후 그녀의 삶은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 이동은 종실로서의 책임감보다는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성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아내 박구마를 멀리하고 기생 영경비에게 마음을 빼앗겨 지냈습니다. 영경비에게 깊이 빠진 이동은 아내를 노골적으로 냉대했고 그녀의 존재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박구마는 외로움과 공허함 속에서 젊은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밤마다 홀로 잠 못 이루며 남편의 발걸음을 기다리는 일은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는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삶은 가장 큰 고통이자 수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존재 가치의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동이 아내를 내쫓기 위해 어우동의 간통 혐의를 꾸며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종실록에 따르면 당시 종친들의 일을 관장하던 종부씨가 성종에게 종친으로서 첩을 사랑하다가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 제멋대로 버렸다며 이동의 잘못을 고변했습니다. 성종은 이 보고를 받고 격노하여 이동에게 아내와 다시 결합하라고 엄명을 내렸지만 이동은 끝내 왕명을 거역하고 박구마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의 이 같은 행동은 당시 왕실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조차 거부할 만큼 영경비에 대한 그의 집착은 강했습니다. 결국 박구마는 친정으로 쫓겨났지만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줄 품은 없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대부 집안에서 버림받은 딸의 존재는 흠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친정에서도 외부인과 같은 신세가 되었고 이 지독한 외로움과 사회적 소외감은 그녀를 더 이상 순종적인 조선의 여인으로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을 억누르던 모든 굴레를 스스로 벗어던지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딸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으로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구마는 자신의 본명인 박구마를 버리고 어우동이라는 기생의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우동이라는 이름은 어울려서 통한다 혹은 함께 어울린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녀는 이 이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엄격한 유교적 규범 속에서 고립되었던 자신을 이제는 신분과 관계없이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고 마음을 나누는 존재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과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만난 남자들은 다양했습니다. 왕실의 종친인 방산수 이난, 승평수 이승원 같은 양반들부터 허경종, 김방 같은 문사들, 심지어 노비나 평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 그리고 자신을 지식인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욕망을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들과 함께 시를 읊고 그림을 논하며 지적인 교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남성들의 억압적인 시선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대신 자신의 재능과 매력으로 그들을 매혹하며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고자 했습니다. 특히 남편 이동의 육촌 형제였던 방산수 인안과는 진실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몸에 서로의 이름을 새기고 연서를 주고받으며 깊은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인안은 호탕하고 문학적 소양이 깊은 인물로 어우동의 지적 재능과 여성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준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이 자유로운 만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억눌렸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우동에게 인안과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만남을 넘어 그녀의 정체성을 온전히 인정받는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분방한 행보는 곧 시대를 거스르는 불온한 행동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간의 입을 통해 무성한 소문이 되었고 이는 당시의 권력자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어우동이라는 이름은 조선 사대부 사회의 위선과 모순을 폭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성종 11년 어우동의 삶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그녀의 남성 관계가 고변의 형태로 조정에 보고된 것입니다. 당시 조정은 유교적 질서를 확립하고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 아래 어우동을 본보기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이 사건의 희생양이자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왕실의 종친들 그리고 나라의 대신들이 연루된 이 추문을 은폐하기 위해 모든 비난의 화살은 어우동이라는 한 여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우동과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남자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재판 과정은 그녀에게 철저히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대신들은 그녀를 세상 풍속을 어지럽힌 요녀로 몰아붙였고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모두 음탕함과 부도덕함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이 만났던 모든 남자들의 이름을 숨김없이 토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은 조정의 신하들과 왕실의 종친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은 발칵 뒤집혔고 성종은 분노했습니다. 그녀의 행각은 단순한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재판 기록을 보면 그녀는 자신의 행각에 대해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고 나는 외로웠다. 나는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다. 이 진술은 억압적인 사회 속에서 상처받은 한 여인의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그녀의 내면적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음란한 행위만이 문제였고, 이는 오히려 그녀의 죄를 더 무겁게 만드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사형을 주장했고 성종 또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성종 11년 1480년 10월 18일 어우동은 교형에 처해집니다. 그녀의 나이 3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처형은 법률적으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시 간통죄는 극형이 아닌 유배형에 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어우동이 단순한 법의 심판이 아닌 시대와 권력의 희생양이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우동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처형 소식은 한양의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남자들의 처벌은 그녀에게 가해진 형벌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벼웠습니다. 한 여인의 죽음으로 남성들은 잠시 동안의 명예 실추와 육체적 고통을 감수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었습니다. 유교 사회는 남성에게는 성적 자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지만 여성에게는 정절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어우동은 바로 이 시대의 이중잣대에 의해 희생된 상징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음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지만 그녀를 만났던 남자들은 풍속을 해친 죄인일 뿐 목숨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어우동의 이야기는 당시의 기록인 성종실록에 자세히 남아있지만 그 기록은 철저히 그녀를 풍속을 문란하게 한 요녀로 규정하고 그녀의 죄를 단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친정에서도 외면당했던 고독과 좌절감은 단지 그녀의 음란한 행위를 정당화하는 변명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결국 어우동은 조선 초기 유교적 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희생된 시대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왕실과 사대부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으려는 성종의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였고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억압과 정절 강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한 여인의 절규는 망각 속에 갇혔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녀는 시대의 법도를 어긴 죄인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모순에 맞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했던 용기 있는 인물이었을까요? 어우동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시대와 개인의 갈등, 그리고 남녀의 불평등한 역사를 되짚어보게 하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